열심히 했지만 끝내 찾아온 어두운 그림자. 어렵죠.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는 실패하면 안 돼요.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대한민국. 실패하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실패라는 단어가. 주홍 글씨처럼. 실패를 겪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는 없는 걸까? 우리 속담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성공이란 값진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요. 과연 우리 사회는 이 실패를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경기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900명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한 번 실패하면 낙오자로 인식된다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살다 보면 실패를 하기 마련인데 실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전환해 재도전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모전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2014 혁신적 실패 사례 공모전입니다. 실패 사례를 모집한다는 흥미로운 이 분야에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셨습니다. 네, 뜨거운 관심과 성원 속에 마감된 2014 혁신적 실패 사례 공모전. 방금 전 9명의 수상자가 발표됐는데요. 제가 그중에서도 영예의 대상 수상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함께 가보시죠. 실패, 이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오세요. 2014 혁신적 실패 사례 공모전에서 당당하게 대상을 수상한 한국 프레이밍 연구소의 황순영 소장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대상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이번 공모전이 혁신적 실패 사례 공모전이잖아요. 이 공모전에 어떻게 참가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패도 혁신적일 수 있다는 느낌이 좋았고요. 또 재도전의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소장님께서는 업계에서 유명한 광고 회사에서 이제 부국장으로 오랫동안 계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창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제가 광고회사에서 리서치를 쭉 담당했었는데 광고 효과 측정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광고 효과 측정 시스템을 만들고자 창업을 하게 되었죠. 이게 근데 제가 듣기로는 얼굴 인식 시스템이랑 되게 연관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시청률 조사 시스템은 피플미터라고 해서 오로지 그 채널 체킹만 하고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켜놓고 나가도 시청하는 걸로 돼 있어요. 결국은 진짜로 사람이 보는지를 확인하려면 얼굴 인식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템인 것 같은데 실패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개발이 되면은 납품하기로 다 약속이 돼 있었는데 예상외로 개발이 부진했고 IMF 여파로 투자자가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결국 사업을 접게 말았습니다. 아, 그때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때 심경이 어떠셨어요? 그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죠. 그리고 처음 실패하고 좌절을 해서 그때 흘린 눈물이 아마 평생 흘린 눈물이 한 10배는 될 겁니다. 계약도 없이 개발자의 말만 믿고 도전을 하고 또 투자자의 말만 믿고 했던 그런 어리석음 이런 것 때문에 자괴감이랄까 자책감이랄까 오랫동안 시달렸죠. 그렇게 재도전한 그 아이템이 참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이제 암호 기술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지금 현재 해킹 때문에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뚫리고 있어요. 지금 가장 그 보안 등급이 높다는 그 OTP, 원타임 패스워드도 실제로 도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만든 이제 암호 기술은 양방향으로 무작위 숫자를 가지고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이 자기의 그 비밀번호만 암호만 기억하고 있다면 결코 도용될 수 없고 또 OTP 발생기 이런 거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들으니까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네, 제품이 빨리 나와서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인터넷 뱅킹을 하는 그런 순간이 오길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순영 소장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존경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직접 만나보니까요. 대상 수상자는 역시 뭔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황수영 씨를 포함해 이번에 수상하게 되신 분들에게는 총 상금 2,400만 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고요. 이 중 예비 창업자분들에게는 맞춤형 지원 혜택까지도 있다고 하니까 다시 일어서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재기에 성공한 사업가분을 한번 만나볼까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는 코막중공업의 조붕구 대표님을 한지영 리포터가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함께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지영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코막중공업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시죠? 먼저 저와 함께 둘러보시죠. 유압식 브레이커와 각종 건설 장비를 수출하고 있는 코막중공업은 지난 20년 동안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는 강소기업인데요. 독자 브랜드로 유럽 지역에 진출해 현재는 전 세계 40여 개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허와 인증이 40여 개에 이른다고 하니 그야말로 알짜 수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코막중공업 대표이신 조붕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코막중공업의 시작은 어땠나요? 네, 저희는요 1997년도에 구로동에 월세 20만 원짜리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사무실을 출발했습니다. 월세 20만 원이요. 그럼 처음 시작을 하셨을 땐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직원들도 없었고요. 저 혼자서 열혈단신으로 발품 팔아가면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 그래도 제가 한국에서 최초로 중장비 부품인 치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천여 수출을 했고요. 그것이 매출이 점점 늘어가지고 억대 수출까지 하게 됐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수출을 위주로 하다 보면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가지 기업을 하다 보면 이제 위기들이 오게 되는데 특히 저희는 2007년도 말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키코라고 하는 외환 파생 상품을 저희가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엔화 대출도 저희가 상당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 환변동보험까지 포함해서 총 저희가 180억 정도의 그 금융 피해를 입었고 물론 자본금이 한 6배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때 글로벌 매출이 한 350억 정도 됐었는데 그게 50억으로 곤두박질 쳤고요. 그 여파로다가 저희가 구조조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이렇게 다녔던 우리 임직원들을 구조조정을 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신용불량자가 돼서 공황장애도 오고 또 우울증도 겪게 되고 그래서 약에 의존하는 또 기간을 한 1년 정도 저도. 그럼 이렇게 실패 후에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있다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시련과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저희 직원들이 또 똘똘 뭉쳐가지고 다시 재기 한번 해보자라고 또 했었고 그거에 또 우리 협력업체 대표님들이 또 다 모여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그 눈물겨운 노력과 또 미래 가능성을 믿어주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또 수십억에 달하는 그 자금과 또 제품들을 지원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던 겁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저도 역시 또 해외에 한번 출장 나가면 일주일에 한 4, 5천 킬로씩 밟고 발품 팔고 그러다 보니까 끊어졌던 바이어들도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 대통령 그 경제사절단으로 제가 또 선발이 돼가지고 가서 또 거기서 또 평판도 좋은 평판도 얻게 되고 해서 지금은 새로운 거래처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위기를 잘 극복하신 재기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창업에 그리고 실패에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사업을 하다 보면요 예상치 않게 그런 어려움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을 하거나 또 더 나아가서 포기까지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기회는 없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건강을 제일 먼저 챙기십시오. 그리고 자존감을 잃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서 전진을 하면 저는 반드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내십시오. 저 같은 사람을 보시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패가 더 나은 길로 안내해주는 이정표라는 얘기, 대표님 얘기와 함께 들으니까요, 더욱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실패에서 재도전, 그리고 성공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코막중공업에서 리포터 한지영이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면서 2000번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실패를 위로하는 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나는 2000번의 실패를 통해 2000개의 안 되는 방법을 알았다고요. 네, 그런 긍정적인 자세 못지않게 재도전을 격려하는 주위의 손길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드는데요. 유명한 도산 전문가인 엘러조이스 워런 상원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업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실패할 수 있는 것은 필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실패한 기업이 재기할 수 있게끔 도움의 시스템들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다양한 재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도전관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가치 있고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와 다양한 정보들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뚝심대장 김영식입니다. 저도 IMF 때 돈 20만 원까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6개월만 뒤돌아보지 말고 옆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한번 달려가 보세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오늘 할 일을 오늘 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할 일을 바로 지금 당장 적시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 외쳐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해? 이 소리를 외쳐보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적시 뚝심대장 김영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모임문화 포털 서비스 모노포인트를 운영하고 있는 양주철 대표입니다. 실패와 재도전과 관련된 행사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실패는 재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끄럼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미 2번의 실패를 겪었는데요. 그 2번의 실패가 없었다고 하면 지금의 성공적인 성장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하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에너지를 많이 갖고 꼭 성공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창업을 꿈꾸는 기업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CNT테크의 전하성 대표이사입니다. 저도 실패를 거치고 위기를 극복하며 재창업을 했고 지금의 CNT테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하세요. 배달의 흔적을 만들고 있는 김봉진입니다. 저에게도 5, 6년 전 큰 실패가 있었는데요. 실패한 경험이 훗날 도움이 될 거라는 위안은 그 당시에 별로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때 다시 재도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실패로 끝났겠죠. 모든 도전이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도전 없는 성공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재도전하시는 모든 분들께 파이팅 외치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